팔릴수록 망하는 구조였어요. 장사가 안 된 게 아니에요. 손익을 몰랐던 겁니다. 왜 우리는 손익표를 보지 못할까요?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걸 보게 되면 결국 내가 손해나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게 명확해지기 때문이죠. 그게 두려운 겁니다. 매출은 괜찮았어요. 하루 평균 58만 원 정도? 배달도 계속 들어왔고 매장에도 사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동네에서 이 집은 잘 된다는 말도 많이 들었고 실제로 블로그 리뷰 계속 들어왔었습니다. 줄도 선 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매출만 보고 가게를 판단하면 큰일 납니다. 그냥 들어온 돈만 보지 말고 빠져나간 돈을 봐야 되거든요. 그걸 몰랐습니다. 너무 긍정적으로만 생각했어요. 많이 팔면 되겠지. 이거 다 오산입니다. 인건비로 12만원을 쓰고 배달앱수 식재료비 20만원, 기타 고정비 12만원 이런 식으로 합치면 52만원이 빠져나갑니다. 남는 건 고작 6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6만원 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차라리 그냥 알바를 하는 게 낫습니다. 구조를 잘못 잡은 거죠. 그냥 하루 일당 6만원 받고 주방장도 하고 알바도 하고 사장도 하고 배달까지 그냥 혼자 다 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한 달에 180만원 남는데 그걸로 뭐 하냐고요? 임대료? 제 월급? 카드값 이런 거 없습니다. 빚만 더 늘어나요. 진짜 그냥 알바 뛰는 게 더 낫습니다. 가장 무서운 거는 뭐냐면 이 구조가 장사할 때는 안 보입니다. 유리잔 안에 물이 들어있으면은 그 안에 있으면 바깥 세상이 안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렇듯이 장사를 하고 있는 순간에는 너무 육체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개선할 여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 된다고 하는데 왜 자꾸 불안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구조가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날도 매출은 58만 원이었지만 저는 가게 문을 결국 닫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매출이 전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매출이 올라가면 언젠가 수익도 올라가겠지. 많이 팔면 많이 남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배달앱 광고비도 엄청 많이 쏟아봤습니다. 잠도 못 자고 제가 직접 배달도 뛴 적도 있었고, 그런데 카드값이 늘어나고 통장에는 남는 돈이 없었어요. 배달 텅텅 비었습니다. 차라리 직장 다니던 데가 훨씬 나았어요. 어느 날은 3일 팔아도 잔고가 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감을 하고 숫자를 적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정말 산수나 수학 이런 걸 너무 싫어하고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남습니다. 오늘은 치킨이 몇 마리 팔렸고, 떡볶이가 몇 개, 맥주가 몇 병, 재료 원가는 얼마였고, 배달 수수료는 얼마였고, 인건비는 시간별로 몇 시간씩 나갔고, 그걸 적다 보니까 이상한 게 하나씩 보였습니다. 치킨은 잘 팔리지만 팔릴수록 원가가 높았던 거예요. 떡볶이는 잘 안 팔리지만 하나 팔리면 오히려 남는 돈이 더 많았습니다. 저는 그때 떡볶이집을 했어야 됐어요. 사람들도 이 집 떡볶이 맛집이다 이러면서 힌트까지 줬었는데 참 이 고집이란 게 무섭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죠. 내가 잘 팔리는 걸 좋아한 게 아니라 팔릴수록 죽는 메뉴를 좋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요리사가 아니라 숫자를 요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매일 마감 후에 10분씩 손익 계산을 정리를 했어요. 하루하루가 쌓이다 보니까 이익이 나는 메뉴, 죽어도 팔면 안 되는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메뉴판도 갈아엎고 광고 구조도 바꾸고 운영시간도 줄이고 했더니 그때부터 가게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쉬운 걸 왜 안 했을까요? 메뉴 조정 전에도 하루 매출은 55에서 60만 원 사이였습니다. 겉보기엔 변한 게 없었어요. 주문은 계속 들어왔고 리뷰도 여전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계산서를 보면 그날도 똑같이 6만 원, 그 중에 절반은 다음날 식자재 대금으로 빠져나갔고 나머지는 택배비, 카드값, 임대료로 사라졌죠. 이익이 아니라 손해를 예쁘게 디자인한 구조였습니다. 예쁜 매출 곡선 뒤에 빨갛게 물든 출혈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뉴는 항상 수익이 높은 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팔릴수록 더 망가지는 메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킨 세트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는 18,000원인데 닭값이랑 배달 수수료, 일회용품까지 넣으면은 이익이 2,000원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메뉴가 하루에 많이 나가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저는 4만 원을 번 게 아니라 하루에 4만 원을 잃고 있었던 거죠. 수록 많이 남는 메뉴를 위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봉사활동밖에 안 돼요. 세상에 좋은 일 한 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메뉴판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잘 팔리는 메뉴보다, 물론 잘 팔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팔려 내가 사는 메뉴를 남겨야 돼요. 예를 들면 떡볶이는 원가가 2,400원인데 판매가가 1,000원이다 이러면은 재료비도 적고 배달도 포장이 쉬워서 이익이 5,000원이 넘게 남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존 치킨 중심이던 메뉴 떡볶이나 사이드 중심으로 개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치킨은 단독 판매보다 세트형으로 섞어서 파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면 하루 순이익은 6만원에서 13만원까지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딱 2배. 그게 이렇게 되면 정말 달라집니다. 하루하루 번 돈으로 재료비나 임대료도 감당할 수도 있고 밀린 카드값도 갚을 수가 있게 되고요.
가게도 숨을 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매출은 감동이고 이 생존입니다. 가게는 팔아서 사는 게 아니라 남겨서 살아남는 겁니다. 그날 메뉴판을 바꾼 게 제가 요리사에서 역전 요리사로 된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냥 저는 장사만 열심히 하고 많이 팔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남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오면 되고 맛이 좋으면 되고 매출이 더 오르면 언젠간 빚도 갚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도 안 남았습니다. 가게 4개를 다 정리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구조가 잘못됐었다고. 저는 장사를 한 게 아니라 스스로를 그냥 팔아치우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를 영상을 찍게 됐어요. 그러던 중 제가 우연히 쓰게 된 손익계산서로 인생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매출 구조를 개혁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손익계산서 하나로 저는 4개의 매장을 말아먹은 사람이 아니고 총 830개의 매장의 브랜드의 개발에 참여를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브랜드를 요리하게 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말합니다. 손익을 모르면 매출은 독이고 손익을 보면 매출은 무기가 됩니다. 제가 오늘 드린 얘기는 제 실패담이 아니라 장사를 성공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제 전자책에 훨씬 상세하게 적어놨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숫자에 약한 사장님들, 매출은 잘 나오는데 돈이 잘 안 남는다 고민되시는 분, 그런 분들에게는 꼭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장사는 기술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그 구조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저처럼요.